지난 25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광주 전남 언론포럼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1일 오전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열린 8차 토론회는 최순실 게이트와 헌재 탄핵 심판, 개헌 정국 전망, 조기 대선과 바른정당의 역할과 경선, 대선에서의 호남 민심의 역할과 의미, 주요 공약과 실천 방안 등 4가지 주제로 열렸습니다. 저는 새롭습니다. 근데 프로입니다. 새롭고 제품도 좋습니다. 저를 선택 안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아직 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알리겠습니다. 광주 CBS 권신호 보도국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오치남 남도일보 편집국장과 박준수 광주매일신문 상무이사, 여균수 광남일보 논설주간, 국일용 뉴시스 취재국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완전히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경기도에 스타트업 캠퍼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뭐냐면 새롭게 창업하려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저희가 그걸 이제 누구한테 맡겼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700억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인프라를 깔았어요. 플랫폼을 깐 거죠. 그리고 공무원들이 만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게 맡겼어요. 당신이 이 생태계를 살려라. 그리고 거기에 학생들을 뽑습니다. 저희는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너 아버지 뭐 하냐? 너 할아버지 재산이 얼마냐? 이런 거 안 묻습니다. 너 어디까지 학교 나왔냐? 안 묻습니다. 너 지역이 어디냐? 안 묻습니다. 너 어느 당 지지하냐? 안 묻습니다. 딱 2가지만 물어봐요. 네가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가 뭐가 있느냐? 2번째, 얼마나 많이 실패해봤느냐? 이 2가지를 가지고 저희는 뽑아요. 제가 이번에 학력차별금지법을 냈습니다. 직장에서 사람들 뽑을 때 거기다가 학력 쓰지 말자. 저는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요, 이 호남 출신 이 인재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동안은 그걸 억눌렀잖아요. 인사차별하고. 저는 누가 가서 오늘 그러래요. 딱 가면 호남 출신 등용하겠다. 저 아닙니다. 그냥 똑같이 할게요. 아니 그냥 능력 있는 사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땐 호남 출신들이 워낙 화끈 따뜻해서요. 차별만 거꾸로 안 하면 저는 호남 출신 인맥들이 정말 여러 분야에서 저는 발군의 실력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 출신 대학생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고 꼭 뭐 스카이 나온 사람들만 뽑지 않는 그런 거 만들고 그런 걸 하는 것이 저는 우리 호남에 대한 인사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산은 저는 조금 특별하게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KTX 문제는 뭐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요새 보니까 호남 예산 늘리자는 데 대해서 뭐 정치권이 이제 그거는 상당히 공감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공감돼 있는 것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맞죠. 뭐 제가 그걸 부인할 수 있겠어요. 부모님 잘 만나고 또 그것 때문에 혜택을 많이 받고 이래서 그런 건 부인할 수가 없고요. 이제 그걸 극복해야죠. 극복하는 게 저한테 주어진 일이고 그 극복하는 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처럼 뭐 그러면 뭐 내 부인을 버리란 말이냐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한 금수저들의 잘못이 뭐예요? 금수저들이 왜 욕먹습니까? 금수저들은 그 금수저를 가지고 지만 퍼먹잖아요. 그리고 지 아들 딸만 퍼주고. 그러니까 그거를 함께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루즈벨트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그분은 지금
지금 기준으로 얘기하면 금수저 중에 거의 금수저 중에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그 집안에서 대통령도 나오고 바로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 나왔죠. 그리고 뭐 집안에 돈도 엄청 많고. 근데 이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특히 그 월스트리트의 탐욕으로 만든 그 경제 대공황,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중산층이 붕괴가 되고 다 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시기에 이분이 대통령이 돼서 금수저들에게 고통을 요구했습니다. 금수저 출신으로서 금수저들에게 고통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산층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서 폴 크루그만 교수가 2010년인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폴 크루그만 교수가 썼던 미래를 말하다는 책에 의하면, 그 책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를 미국이 가장 중산층이 비약적으로 압축적으로 성장한 시대다. 정치의 갈등이 가장 없었던 시대다. 그래서 대압축 성장의 시대라고 폴 크루그만 교수는 그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 정치를 했던 분을 저는 본받고 싶습니다. 우리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장해오다가 지금 어른이 돼야 되는데 성년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굉장한 성장통을 안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든 국민들이 불안한 데다가 화가 나 있어요. 왜냐? 금수저 흑수저. 돈 있는 사람은 좋은 사교육 받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돈 있는 사람은 군대 가서 군대도 잘 안 가고 군대 가도 좋은 보직하고. 화가 나 있어요. 이거를 해결하는데 노력하는 그러한 금수저 정치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설명을 드리려면 꽤 긴데 그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지 않고 좀 축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경제가 지금 혁신 경제로 가야 됩니다. 그 혁신은 뭐냐? 저는 권력도 공유하자고 했잖아요. 이 경제력도 공유해야 합니다. 어떻게 공유하느냐? 이겁니다. 이거 핸드폰. 이게 우리 미래 경제 비전입니다. 경제 정책입니다. 뭐냐? 이 핸드폰이라는 거는 플랫폼입니다. 어떤 플랫폼이냐면, 이거는요, 핸드폰은 이거 세 개를 바꿨잖아요. 이거 다 갖고 계시죠? 스마트폰. 이게 뭐냐? 이걸 갖고 있으면 세상을 다 알아요. 그리고 여기에 모든 기업들이 들어와서 다 여기서 경제 활동을 합니다. 차별이 있어요?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자그만 기업 이런 거는 전 세계 20억, 30억 인구한테 알릴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 핸드폰이라는 플랫폼에다가 처음 만든 거는 애플이라는 회사입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어서, 자, 내가 전 세계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한테 다가갈 수 있는 창을 하나 열어줄 테니까 일리 다 들어와라. 여기 들어와서 딴 거는 없다. 네가 규모가 얼마든, 네가 미국 국적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제일 경쟁력 있고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앱 만들어서 여기다가 깔아라. 평가는 뭘로 하느냐? 소비자가 얼마나 좋아하는 것만 평가한다. 나머지는 없다. 이렇게 해서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작은 기업도 여기 올라와서 경쟁만 있으면 떼부자가 되는 겁니다. 여긴 차별이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해야 될 일입니다. 뭐냐? 이 플랫폼을 애플이 깔았잖아요. 이 창을, 기회의 창을. 그래놓고 그 사람들은 30%를 가져갔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앞으로 정치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 플랫폼, 기회의 창을 중소기업을 위해서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위한 플랫폼을 깔아야 합니다. 스타트업을 하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플랫폼을 깔아야 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를 위한 플랫폼을 깔아야 돼요. 예산 투입해서 합니다. 거기에서 일자리가 나오고 세금이 나와서 다시 선순환됩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거시 정책입니다. 그걸 저는 공유적 시장 경제라고 하고 있고요. 제가 뻥만 치는 게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 캠퍼스는 젊은 사람들, 경기도 주식회사는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서, 사회적 일자리를 찾는 공동체 일하는 분들은 경기도 협동조합, 일자리 재단, 이게 다 제가 말씀드린 경기도의 예산, 여러분이 내신 세금을 갖고 예산을 가지고 플랫폼을 깔고 여기만 들어오면 누구든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 이것이 저는 앞으로 정치가 해야 될 일이다. 여기다가 근데 관치를 하면 안 되고요. 정치는 이것만 깔아주고 운영은 경제인들이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이 새로운 경제 정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일자리가 폭풍 나옵니다. 그 결과로. 저는 이 연정과 협치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과 맥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광주 민주화 운동은 왜 생긴 겁니까? 1인 독재자에게 권력이 모이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이 폭력을 쓴 거 아닙니까? 이 모두가 권력의 독점에서 생긴 일입니다. 그것을 바로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권력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 공유하자는 게 바로 연정과 협치입니다. 개헌 안 해도 됩니다. 당장. 경기도에서 개헌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도지사 되기 전부터 선거 과정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연정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를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도의회 의석을 압도적으로 다수를 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 의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측에 연정을 제의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로 치자면 총리와 같은 부지사를 제가 더불어민주당에게 추천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 부결됐습니다. 그 쇼 아니냐, 남경필로 대권 나가려고 지금 이미지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50대 30 정도로 부결이 됐는데요. 투표를 했습니다. 석 달 동안 제가 끊임없이 설득했습니다. 만나서 저녁에 소주도 한잔하고요, 맥주도 한잔하고 차도 마시면서 이게 왜 필요한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거 연정 좋은 것 같은데, 아니 선거 때는 싸우지만 선거 끝나고 나서는 힘 합치자는 거 좋은 거 아닌가? 이러면서 민심이 뒷받침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약 석 달 후에 다시 결과가 뒤바뀌었습니다. 이번엔 거꾸로 찬성이 50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제도화해서 가능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자기의 권력을 나눌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가 어찌 나오든 간에 소수 대통령입니다. 지지율도 50%를 넘기기 어려울 겁니다. 의석수도 100석 남짓할 겁니다. 이거 갖고 뭘 합니까? 힘을 합해야죠. 근데 지금 당장 개헌하기 어렵습니다. 개헌 안 하더라도요, 총리를 연정을 구성한 연정 주체들에게 추천을 요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장관직도 연정을 같이 꾸리고 있는 그러한 정당들에게 배분해서 의회 지도자들이 내각으로 들어와서 그 내각을 대통령과 함께 그 내각에서 전국을 운영하는 방식, 바로 협치형 대통령제. 선출된 대통령과 선출된 의회가 서로 권한을 서로 인정하면서 협치하는 제도.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연정의 핵심이고요. 이것은 개헌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개헌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불안하니까, 또 다른 대통령 되면 이거 안 하면 또 옛날로 돌아가니까 해보고 좋다. 국민들이 해보니까 좋네.
이러면 이것을 국민들 의사를 여쭤서 제도화하는 것, 이것이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딴 거 아닙니다. 저는 국민들이 원하는 건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로 가라. 과거 청산이라는 게 뭡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측근 실세의 존재, 투명하지 못한 권력 운영이라는 거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이 그겁니다. 권력이 하나로 모여 있고 측근 질서가 있고 그리고 그 모인 권력을 자기네들끼리 운영하는 패권이 있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박근혜 대통령 정치의 핵심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문재인 후보하고 비슷한 면이 많아요. 이 세 가지 면에서. 뭐 패권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려도 벌써 뭐 신문 패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의 의사결정은 누가 하는지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 말씀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은 이분 측근 실세, 내일은 저분 측근 실세 얘기 듣고 하는 거 아닌가? 투명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권력은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국민들이 하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화가 나 있으니까 그래도 제일 멀리 있는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지난번에 박근혜 후보하고 싸웠던 문재인 후보를 지금 지지하지만 이제 국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냉정하게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할 때 안 되겠어. 과거의 정치에 이런 모습 보이는 거 안 되겠어. 그러면 어떤 사람 선택하겠어요? 거꾸로입니다. 투명하게 하고 패권 없이 권력을 나누겠다는 사람. 이런 사람 뽑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뽑다 보니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젊어요. 그리고 경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1번으로 뽑는 게 안희정 후보를 뽑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번 대선에서 꼭 안희정 후보가 아니더라도 저는 젊은 50대 정치인들 이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이런 정치인들이 본선에서 맞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남경필, 안희정, 안철수, 심상정 뭐 이런 사람들이 한번 본선에서 마주치는 걸 상상을 해보세요. 거꾸로 문재인, 반기문 뭐 이렇게 마주치는 모습과 제가 말씀드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까? 누가 더 박근혜 대통령과 다른 정치를 하겠습니까? 이 선택으로 가게 되면 저는 이분들과 함께 권력을 나눌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50석, 180석을 넘는 그러한 권력의 공유를 이뤄내야 같이 경쟁하고 이 사람들하고 다름을 서로 드러내고 같은 거를 찾아내서 이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하는 거죠. 대선 끝나고 나서. 이런 정치를 하는 것이 제가 꿈꾸는 미래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안희정 충남지사로 대표되는 이런 젊고 열려있는 그리고 권력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겠습니다.